자, 시간이 8시를 넘었고, 그죠? 넘었고, 동시 시청자분들이, 199분, 200분을 넘으셨기 때문에, 8시가 되면 거의 200분을 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또 브리핑하는 게 마음이 좀 무겁긴 해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지만, 또 주식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또 내 인생을 길게 봤을 때, 하루하루 너무 막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날도 있구나. 또 내일까지도 만만하진 않아요, 시장이. 그러니까 좀 버틸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미증시가 어제 급락을 했죠. 실질적으로 많이 무너졌어요. 그죠? 2.73%, 어제도 2.73% 무너졌고, 나스닥도 3%. 예전에 나스닥이 4.99% 밀릴 때도 우리나라 코스닥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크게. 개별주는 잘 올라가고, 근데도 오늘은 증시 영향을 받았고, S&P 500도 2.91% 밀렸습니다. 특히나 지금 유럽 증시도 안 좋아요. 유럽 증시도 출발과 함께 급락이죠. 영국이 마이너스 1.81%, 프랑스가 2.28%, 독일도 2.18% 밀면서 유럽 증시 자체도 꽤 크게 밀리고 있고, 또 하나가 선물지수 자체도 많이 밀려요. 지금 선물지수 자체도 보면 미국 선물지수인데 뭐 기술주 할 것이 많이 밀리니까 오늘 아마 미증시가 오늘도 안 좋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실적으로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이 친구들 중에 QQQ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 QQQ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 봐야 되는 게 TQQQ가 세배 레버리지를 추종한다 하더라도 결국 나스닥 100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주봉에서 보면 추세 이탈을 했어요. 그죠? 저번 주에 옷을 잘 지켜서 돌아나갈 줄 알았는데 안착을 못해줘요. 그러면 대바닥인 다시 24달러 이렇게 돼버리면 미국 나스닥이 많이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가짐 좀 있는 게 좋고 검은고 비리죠. 그죠? 코스피 3.5, 코스닥 4%, 4.72% 떨어진 게 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최소한 3%대 4%대는 안 깨구나 했더니 와, 4%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이렇게까지 밀리라고 거의 뭐 5%가 안 된 것 뿐이에요. 그죠? 이렇게 많이 떨어졌고.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좀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인플레, 최악의 인플레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밟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더 심하게 밀린 상황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지난달에만 1조 6천억 팔았어요. 그죠? 다달 연속 순매도를 했는데, 다달 연속, 그러니까 한 달도 안 쉬고 계속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계속 매도하는 거고, 특히 삼성전자를 많이 팔죠. 그죠? 국민주. 삼성전자가 연일 지금 바닥을 좀 찍고 오고 있죠.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시총, 우리나라 시총, 그러니까 대형주. 대형주는 오늘 다 그냥 엄청나게 무너졌다고 보시면 돼요. 무너졌고. 특히 삼성전자의 또 하나가 신용 물량이 좀 많은가 봐요. 신용융자 잔고가 많으니까 더더욱 좀 타겟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나중에 잘 올라갈 거야. 당연히 언젠가 올라가겠죠. 그죠? 자, 크게 올라가고 좋을 건데 누군가는 싸게 사고 싶어 할 때 삼성전자 주식을 신용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과감하게 밀고 있는 외국인들이 될 수도 있어요. 시장은 좀 깨끗하지만 만약 시장이 굉장히 합리적이라면 이게 깨끗하다기보다는 비합리적인 거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최저 실적일 때 신저가를 찍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는 보긴 어렵죠. 시장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튀기 때문에 그만큼 맞추는 게 아니에요. 즉 이 시장을 맞춘다는 건 굉장히 불안합니다. 아까 나스닥 선물도 3% 떨어졌고 인플레 쇼크의 유럽 증시도 같이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카카오 삼형제, 카카오 형제들도 지금 정시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이런 친구들을 잘 보면 제가 삼성전자가 이제 썸네일이 있어서 매일 봐드리는데 어차피 추세가 우하향이죠. 그죠? 굉장히 우하향이고 자, 주봉에서 봐도 우하향인데 계속 우하향하다가 오늘 아예 갭으로 떨어진 거죠. 그죠? 제가 알려드렸듯이 여기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여기를 20년도 2월 달인데 59,680 그러니까 6만 전자를 살짝 이탈해서 돌아나갈 수 있는 자 그런 확률이 있어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동학개미 분들이 예탁금 많이 줄죠. 당연한 거죠. 저만 해도 뭐 지금 그죠? 어떻게 선제 쪽에 현금화 시켜놓고 이렇게 바쁘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이런 그 개인분들도 안 하시려고 하죠. 지금 그렇게 할 마음이 있나? 뭐 시장이 잘 살아나야 뭐 어떻게 해야지 그죠? 이런 거에 대한 건 또 어쩔 수 없는 거고. 오늘 신용거래 이용자가 하루 만에 감소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의지적으로 뺀 게 아닐 확률이 높죠. 그죠? 지금 막 너무 많이 무너지다 보니까 당연히 반대 매매에 대한 걱정도 있고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고 비트코인이 25,000달러도 붕괴가 됐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예전에 비트코인 약간 해지 개념이었는데 지금 해지 개념도 아니에요. 같이 움직여요. 시장하고 같은 방향으로 그죠?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종목, 그러니까 개인분들이 산 순매수 상위 종목 10개가 다 급락했어요. 대체 다 대형주죠? 뭐, 삼성전자, LG엔솔. 근데 LG엔솔은 그나마 잘 붙어주는 것 같고, 그죠? 뭐, LG화학이라든가, 그죠? 현대차, 이런 친구들 다 많이 무너진 상황이고. LG엔솔이 테슬라하고 4,680억 원의 배터리, 그러니까
테슬라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테슬라의 그 원형 배터리죠. 원통 배터리. 이런 거에 대한 걸 좀 노리고서 이제 그 많이 투자하지 않나? 7,300억 정도 투자한다는 이슈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 이슈 하나를 보면, 태양금속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테슬라가 잘 돼 있거든요. 또 그 LG 엔솔에 납품을 하고, 그래서 아마 요새 그 태양금속 주가가 그나마 몇 개 안 살아남은 종목 중에 그래서 아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로터스가 오늘 급락했죠. 지금부터 HLB 그룹들 볼 건데, 로터스가 급락을 했는데, 뭐 급락했다가 내일 또 떴다가 뭐 이렇게, 우리는 몰라요. 그런 걸. 내일 또 올라갈지도 이런 거 모르지만, 로터스는 애초에 들어갈 자리가 없죠. 이 친구는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 급락이 나와도 전혀 그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예, 하나님, 저도 삼성전자가 59,000에서 58,0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아까 알려드렸죠. 꼭 퀀트 분석이 아니더라도 그 매물대가 58,900원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쨌든 로터스는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이런 전혀 없는 거고, 내일 또 급등한다 그래서 쫓아가 사거나 이렇게 하시면, 뭐 급등에 상한가 갈 수 있고 이런 거 모르죠. 이런 건 모르는 거지만, 내가 주식을 하고 사고자 하는 위치가 여기 있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우리가 산 주식이 다 여기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산 우리도 오늘 급락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도 항상 10%, 15%, 20%까지는 굉장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이런 주식들이라고 해서 안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주식은 바닥권에 있는 걸 사놔야 나중에 돌아나갈 때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노터스가 아침에 알려드렸죠. 국산 의료기기, 교육훈련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선정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뉴스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뉴스를 맹신할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당연히 내가 주식을 사게 되면 그 주식에 대한 그 이슈나 뉴스가 궁금하겠죠. 그죠? 좋은 뉴스를 뜨기 바라고, 악재가 떠도 이걸 내가 매수했으면 좋은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뉴스의 그 단점이죠. 장단점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깨끗하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뉴스는 무조건 참고사항이에요.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아무리 좋은 뉴스가 떠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실적일 때도 신저가를 찍었고, 지금도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의 실적인 회사들이 다 신저가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식은 무조건 추세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잘 보는 게 좋고. HLB 예전에 글로벌의 자회사 중에 그 단디바이오라고 있었어요. 그 단디바이오가 이름을 HLB 사이언스로 바꿨는데, 이 회사가 나중에 상장을 할 거예요. 그죠? 상장할 건데, 폐혈증 치료제 프랑스 임상 일상 신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HLB 글로벌의 자회사로 편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넥스 사이언스일 때 자회사였기 때문에 HLB 글로벌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거는 그냥 다 참고사항이라고 했죠. 그죠?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조정권, 이런 걸 잘 보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HLB 생명과학이 이번에 성공했죠. BW를 굉장히 행영을 했어요. BW에 거의 4조 원 물렸고 경쟁률이 100대 1까지 가니까 한마디로 투자에 성공한 거죠. 그죠?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흥행을 잘했고, 오늘 IR 있었죠. 그죠? IR 있었고, 기업 그 설명회가 좀 있었어요. 기업 설명회가 좀 있었는데, 제가 대충 이렇게 좀 보니까 그 엄청 막 좋은 내용이라든가 뭐 이렇게 막 뚜렷한 변화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내용이냐면, 그 IR 자료 갖고 올라다가 이 뉴스를 저는 항상 참고로만 보기 때문에, 너무 막 뉴스를 믿고 가면 객관적으로 정확히 못 보게 돼요. 주식은 떨어지는데 자꾸 그 생각만 해. 좋은 것만 본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안 갖고 왔어요. 일부러 안 갖고 오고, 물론 그걸 갖고 와서 설명을 하면 영상을 읽기가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IR 내용을 대충 읽어보면 그런 거야. 그 HLB가 그 조선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조선 사업을 줄이고 이 새롭게 그 제약 바이오 회사, 그죠? 여기를 키워나가겠다는,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키워가겠다. 이 얘기 하나예요. 이 얘기 하나를 7장에 나눠가지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대충 봤는데, 뭐 큰 내용은 없는데, 그냥 앞으로 리보세나림이라든가 그 HLB 테라피틱스에 지금 하고 있는 그 엘레바도 있고 많거든요. 얘네들 제약이 엄청 많아요. 이런 제약 위주로다가 바이오 사업을 키워가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뉴스는 항상 참고사항이고,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리보세라닙을 이렇게 밀어붙인다는 거잖아. 리보세라닙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도 얘기해드려 잘 알잖아. 아마 지금쯤 HLB 투자하시는 분들은 HLB 기업에 대해서 아마 저보다도 훨씬 잘할 거예요. 원체 많은 유튜버들이 많이 그 리보세라닙 다 올려드리고, HLB 영상만 찍으면 인기가 좋기 때문에 새롭게 또 HLB 탄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어쨌거나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저도 다 모르기 때문에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올려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좋은 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새로 이렇게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주시고,
그분들이 뭐 초이스 때문에 그래도 뭐라 그랬든 그냥 그분들을 응원해 주세요. 다 좋으신 분들이야. 그분들도 이제 노력을 하는 거잖아.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또 HL에 대한 좋은 그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단 모든 정보는 그냥 참고 사항이에요. 그런 정보가 났을 때 내 주식이 자꾸 자리를 깨고 있는데 월봉에서 싹 깨지고 있는데 무조건 좋은 것만 보면 안 돼. 그리고 안 좋은 건 또 보기가 싫어. 좋은 것만 보러 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냥 그런 거는 다 참고로 보고 역시 중요한 자리는 깨지 않는 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HLB의 공매도 좀 볼까요? 공매도 좀 보면 자, 4%또 줄었죠. 그죠? 공매도가 한번 싹 들어왔다가도 두 번 연속으로 하기는 그죠?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그죠? 공매도도 쉽지 않고 지금 아주 팽팽한 것 같아요. 그죠? 공매도하고 일반 세력들하고 좀 팽팽하기도 하고 그죠? 또 하나가 그 대차거래를 좀 보면 아침에 대차거래 제가 못 살펴봤는데 대차거래를 좀 보면 예, 샤프님 고맙습니다. 대차거래가 많이 늘어나진 않죠. 그죠? 신규 수량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고 대차거래 같은 경우 공매도 지표는 돼요. HLB 생명과학의 공매도 잠깐 볼게요. 이거 좀 보면 야, 많이 14%나 어제는 금지가 돼 있어서 안 나왔는데 오늘 거의 14%대가 나왔습니다. 알았어. 자리만 깨지 마. 자, 대차거래 볼게요. 대차거래를 보면, 상한 수량도 꽤 많죠. 그죠? 신규 수량에 비해서 상한 수량도 꽤 많은 편이니까,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HLB의 항상 볼 거는 우리가 정해져 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삼성전자 퀀트 분석에서 58,000원 정도 찍었다고? 제가 찍은 가격도 59,000원 정도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왜 58,900원 삼성전자를 찍었냐면, 저는 퀀트 분석도 할 줄 모르고 뭐 이렇게 컴퓨터로 돌리나 이런 거 못해요.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해.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변곡점 자리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뚫었을 때 누군가가 업그레이드 가격이 예전에 삼성전자가 5만 원 정도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4, 5만 원 정도 있다가 누군가가 가격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5만 원에서 한 10만 원까지 그죠? 9만 원까지. 그런데 여기 때 거래량이 터졌잖아. 이런 자리를 깨고 내려면 안 되는 거거든. 이런 자리 깨면 정말로 시장 위험한 거예요. 삼성전자 진짜 위험하다고. 근데 여기를 찍고 나가면 딱 돌아 나갈 수 있어요. 여기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 바로 59,000에서 8,000원 자리예요. 저도 여기를 보고 있는데 HLB에 대해서 이런 거를 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똑같은 거예요. 어떤 뉴스가 나오든 어떤 기사가 나오든 간에 알았으니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안 깨야 되는 거예요. 깬다고 그래서 이런 거죠. HLB가 이 자리를 깬다고 그래서 뭐 리버세라립이 잘못됐다거나 HLB 회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런 자리를 깨게 되면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두세 달을 참아야 될지 아니면 믿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비중을 줄여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이런 걸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뉴스는 무조건 참고사항으로 보는 게 맞아요. 자, 자리는 5개월 선을 이탈하면 안 되거든요. 안 깨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다른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자리를 다 깼어요. 오늘 다 깼는데 HLB가 유일하게 자리를 안 깨고 있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제가 선 하나 그어놨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20주선 그죠? 여기를 절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탈 안 하고 있잖아. 그죠? 심하게 밀리면 이렇게 20주선까지 밀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자, 일봉에서도 여기 아까 그 삼성전자 제가 알려드렸죠. 삼성전자가 믿고 떨어질 수 있는 여기거든요. HLB가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자리 이탈 안 해야 되고 이거 깰 때는 더 밑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밀릴 수 있걸 생각하시고 밀리게 되면 결정을 해야죠. 그죠? 비중을 줄일 건가 손절을 줄일 건가 아니면 아까 지금 선마이님이 얘기해 준 대로 우리도 이제 좋은 정보를 많이 아니까 리버스나 좋은 정보를 아니까 믿고 갈 건지 이런 거를 딱 결정해 주는 게 좋아요. 자, HLB 생명과학의 추세를 봐도 역시나 이렇게 보시면 자, 월봉에서 아직 5개월 안 깨고 있죠. 5개월 선 깨면 의미 없어요. 이거 깨게 되면 확 무너질 수 있고 이거 안 깨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직 깨지 않은 거예요. 자, 주봉에서 20선 위에 있죠.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쳐주는 20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 괜찮고 언제든지 이게 밀리면 깨질 수 있구나 떨어질 수 있구나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봉에서는 이렇게 앞에 변곡점 요 근처까지 왔죠. 이런데 요거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됩니다. 그죠? 이런 자리 심하게 밀리면 이제 5개선까지 밀릴 것 같긴 한 건데 이런 자리 깨지 않는 자리에서 잘 보시는 게 중요하고 자, HLB 제가 많이 밀렸죠. 여기 이제 선 하나 걸었어요. 여기 그죠? 요렇게 여기를 좀 깨지 않는 게 중요한데
다행히 저점을 지켜줬고 내일 반등을 좀 기대해 봐야죠. 그죠? 월봉에서는 20개선 밑에기 때문에 잘못하면 심하게 밀릴 수 있어요. 자, 주봉을 봅니다. 주봉에서 이런 자리들 저점 안 깨져. HLB 제약이 심하게 밀리면 일선 와요. 이게 안 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야. 주식을 빨리 알려드렸죠. 무조건 안 떨어질 거야. 무조건 올라갈 거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죠? 어느 자리를 깨게 되면 밀릴 수 있는 지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심하게 밀리면 여기까지 올 수 있겠구나 라는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나 잘 지켜주고 있죠. 인터넷이 중간중간 끊기기 때문에 양해 좀 바랄게요. 자꾸 중간중간 끊기지. 오늘 왜? 희한하네. 이쪽에 뭐가 안 좋나? 선도 연결 잘 해놨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좀 그 중요한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고, HLB 테라피틱스가 요새 행보가 제일 좋죠. 그죠? 행보가 제일 좋고, 월봉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그죠? 20개선 이게 목표가예요. 일단 여기를 맞은 게 좀 걱정은 되는데, 뚫어주면 땅 뚫어주면 크게 떼요. 아직은 자꾸 맞고 떨어지고 있는 게 여기에 20개선이라는 애가 그만큼 가장 강력한 제가 저항선이 된다고 그랬죠. 주봉에서 자꾸 맞고 떨어지는 그 자리에요. 여기 매물대 여기에 HLB 테라피틱스가 예전에 여기에 굉장히 좀 그 저기가 있어요. 많은 물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일종의 매물대죠. 그죠? 매물대. 요런 데만 좀 그 잘 뚫어주면 이렇게 급등할 수는 있는데 좀 새롭게 들어가긴 어렵죠. 자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면 내가 HLB 테라피틱스를 믿어. 지금 HLB 그룹주의 그 제약이나 이런 거 유통은 HLB 테라피틱스가 할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HLB 테라피틱스가 그 회사 하나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가 바로 유통하는 그 제약을 유통하는 어떤 그 콜드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돼 있기 때문에 HLB 테라피틱스가 결국 그런 걸 유통할 거거든요. 그런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길게 뭐 이렇게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길게 1년 뭐 들고 가서 꾸준히 모아갈 거라면 하루하루 일일비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일봉에서 되도록이면 뛸 때 사지 말고 눌림목 줄 때, 그죠? 눌림목 줄 때 이렇게 좀 모아가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HLB 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이 떨어지고 올라가든 간에 이 친구는 대신에 기간 조정은 짧아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 그죠?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굉장히 짧죠. 그러니까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가격은 낮은 거예요. 가격은 자, 주식이 비싸다. 그죠? 비싸. 엄청 비싸죠. 비싸다. 좀 싸다. 싼 거죠. 그죠? 싼데 요렇게 보시게 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뛰고 떨어지고 뛰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한 번에도 무리해 사지 말고 분할로 이렇게 좀 길게 보고 어차피 리버스나 승부하려면 뭐 NDA도 신청하고 뭐 IND도 신청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시간은 길게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 천천히 그냥 꾸준히 길게 보고 뭐 6개월 1년 이렇게 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테라피틱스의 안과 관련주예요. 뭐죠? 뭐 있던데 이 친구들 제약이? 뭐 있어요? 자, 노터스는 그죠? 또 신의 영역이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TS 넥스젠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추세를 좀 깨놨다고 그랬죠, 이 친구가. 추세를 좀 깨놓은 상태고. 잠깐만요. 이게 왜 자꾸. 잠시만요. 인터넷이 왜 자꾸 이렇게 되지? 자꾸 버퍼링 생기죠, 그죠? 자, 어쨌거나 그 HLB 테라피틱스도 회사 완전히 깼죠. 근데 깬 데다가 주봉에서도 완전히 중기적으로 전환을 못 해놓기 때문에 이 친구도 좀 기다렸다가 추세를 전환하거나 이렇게 좀 턴해줄 때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보이고, 지금은 좀 추세 전환 해놓을 때까지는 좀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조심스럽게 좀 보는 게 맞습니다.